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중국의 양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중동의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앞으로의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중국이 중동의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 사이를 중재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미국, 중동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커다란 변화거든요. 예. 이에 비해서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서방 언론에 받아쓰기만 하지 실제로 이 커다란 뉴스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먼저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사우디와 이란이 아주 오랜 동안 중동에서 강국으로 서로 견주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권 내에서 시아파의 종주국이고요. 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종주국입니다. 네. 시아파, 수니파 뭐 이슬람의 최대 종파들이죠. 이 차이는 그 아들 없이 죽었던 그 이슬람의 교주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뭐 수니파는 뭐 여기다 칼리파다, 뭐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졌고, 대체적으로 국제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 대표한다, 이란은 시아파 대표인데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나라 사이가 최근에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2016년 1월 2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국 출신인 시아파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셰이크 님르 알 님르라고요.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시아파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반정부 시위 및 테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집단 처형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란에서 아니 시아파 종교 지도자를 죽였단 말이야 하면서 크게 비난하면서 이 사우디 대사관과 총영사관, 그러니까 이란에 있던 여기 두 곳을 공격했고 결국 양국은 국교 단절까지 간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벌써 7년 동안 계속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나서서 두 나라를 화해시키고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라는 거 선뜻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요? 예.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말씀을 그러시죠. 드릴게요. 네. 이 사이에 이미 사우디하고 이란은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중동 내 서로 단결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안 섰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오만이 중재해서 서로 관계 개선할 협상을 했었는데 이게 뚜렷한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지난 10일 날 6일부터 10일 사이에 베이징으로 사우디와 이란 대표를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나라 대표들을 이 베이징에서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 라인의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사우디 이란 대화 폐막식 이후에 이 베이징 대화는 중국, 사우디, 이란 3국 지도자의 공감대를 기초로 추진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부터 명확한 지지를 했다. 시진핑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관계를 복원하고요. 2개월 안에 양국 대사관을 다시 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 정상화안에 합의하고 사인을 했어요. 이게 서방에서 불가능해라고 했는데 사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동 내 긴장 완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중동의 두 강국이 결국 관계 정상화에 이제 들어가면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 논평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연대를 해왔던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예,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측이 화해를 하게 되니까 중재 역할을 했던 이라크와 오만이 즉각 환영 입장을 냈고요. 예, 서방의 핵 협상을 중재해왔던 카타르도 잘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집트 외무부도 영내 긴장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외에 뭐 시리아라든지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 환영 입장 내고요. 예멘 반군, 예멘에서 싸우는 거는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었거든요. 예, 이 양쪽에서도 다 이렇게 환영 메시지를 내는 등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간섭으로 잃어버린 안정과 안보를 되찾기 위해서 이번 관계 정상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예. 뭐 이렇게 환영 메시지도 내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본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뭐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군요. 뭐 중국의 그렇게 화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서방을 있네요, 보니까. 중심으로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별로 싫어하는 저런 눈치네요.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의 원래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랍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중동 내 대이란 전선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예. 사실 지난해 9월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른바 아브라함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을 견제하는 국제정치학적 포석에 깔린 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걸프만 이쪽 중동 지역과 수교한 건 건국 72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수교한 것이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아브라함 협약을 계기로 바레인이라든지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실 중동판 나토를 추진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일거의 아랍에미리트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화해 협력으로 가게 됐으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현재 네타냐후 정부를 비난하는 야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정말로 놀라운 외교 실패다. 이스라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나올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번 중재를 또 잘 성사를 시킨 중국이 상당히 어깨가 좀 승천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지금. 예. 대화의 승리이고 평화의 승리이며 요동치고 불안한 세계에 중대한 희소식을 제공했다. 이 세상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이 가장 멋진 수사는 다 동원했군요. 예. 왕위 위원이 예. 대외적으로 자랑을 했어요. 시 주석이 안 그래도 제청했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라고 GSI라는 이제 아젠다를 던졌거든요. 예. 이거의 성공적 실천 사례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GIS는 이제 사실 시진핑 주석이 자기 나라 중국에서 열렸던 보아오 포럼에서 냈던 제안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영토 존중, 뭐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사실 이렇게 안보 불가불 원칙이라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다 동원했었는데 일국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안보를 해치면 안 된다. 이거 뭐 연상되죠. 미국대로 개입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우회적으로. 이 안보 불가분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것까지 자랑을 해가면서 중국이 해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이 원하는 바를 근거로 세계의 뜨거운 현안들을 예.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아하. 이렇게까지 자랑을 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겠다. 언제든 불러달라. 뭐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찌 보면 슈퍼파워 또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이 단일 체제, 일극 체제로 이끌려고 했던 의도가
중국에 의해서 중동에서부터 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뉴스인데 예, 이 대단히 중요한 뉴스를 우리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자, 왜 사우디와 이란이 이렇게 중국과 손을 잡을까? 중국은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더 이상 사우디한테 기대를 안 하잖아요. 예. 그 사우디는 원유를 팔아먹을 때가 어딨냐 찾아보니까 중국이었던 거예요. 아,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아 그럼요. 떨어졌군요. 예, 그리고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제재를 받으면서 최대 무역 파트너가 누구냐? 중국입니다. 예, 게다가 미국이 전에 그 언론인 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 사우디와 관계가 좀 악화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여기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중국의 최근 외교 공세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식 국제관계 모델을 예, 중국의 상업적 관계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시진핑 주석 공산당의 확신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인 그 군사를 이용해서 압박하고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은 상업적 관계, 무역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자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공교롭게도 시 주석이 그때 전인대 폐막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계와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중심의 일강 체제를 뛰어넘어서 중국의 세계 질서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한 외교 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자, 한편 중동에서 또 존재감을 드러낸 중국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현재 전쟁 중인데 이 사이에 중재도 좀 나설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보면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은 야 이거 다음 나 또 뭐 할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자신감이 러시아 있잖아요. 양쪽 다 와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예. 그 사실 미국에서 해결 못한 문제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그럼요. 예, 예. 근데 시 주석이 3연임 확정하던 10일 날 중재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중국으로서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중재하겠다는 이야기, 이 보도는 지난 2월 달부터 나왔었어요. 예. 중국 중재론이 표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나왔었을 때 그때 서방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국의 평화 중재 능력을 의심한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뒷받침돼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가 중동에서 화해시키고 나니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해시키겠어라고 러시아 일방 지지 입장에서 중재 입장으로 변한 것도 사실 큰 변화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중국의 계산이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서방에서 중국을 불신해 왔습니다. 좀 공산 독재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완화해서 서방의 소위 안보와 기술의 블록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나토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계획이 모호하다. 뭐 사실 러시아 이거 지지하는 거는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깬 것이다. 막 비판했지만 이번에 사우디와 이런 평화 중재가 현실화되면서 서방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은 예. 중국의 역할을 애써 폄훼하면서 이란은 믿을 나라가 못 돼.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군요. 나섰죠. 예. 예, 지금 이 코너를 통해서 중국의 역할 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중국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은 예. 어느 보도에서도 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좀 전해주지 않는데 우리 최우한 평론가님께서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예. 유력한 외신들이죠. AFP, 로이터, AP, UPI 통신 등등등 이건 서방 시각으로 보도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속들이 내용들이 좀 객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데 이 코너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저희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로이터는 좀 그런 조금 달라요. 논조가 예, 좀 시각이 약간 좀. 다르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동 평화 협상에서 보여준 중국의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그 중국 외교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국제사회와 함께해서 정치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주에 얘기한 거니까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었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20일 날 오늘 만난다고요. 예. 근데 일단은 이 만나고 나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쯤에서 양측 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직접 대화를 조기에 해야 된다라고 중국이 촉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지금 시진핑이 푸틴 만나면서 해결하겠다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떠름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떨떠름하죠. 예. 자기들은 못한 거 중국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직 우크라이나인들이 시 주석의 전화 통화나 화상 회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공식적 확인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 주석이 러시아 관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관점도 직접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도 사실은 내밀하게 양쪽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대화하라고 은밀하게 독려해 왔다. 이제 중국이 나서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다. 안 안고 왔다. 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하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있다. 뭐 예. 이런 취지군요. 예. 예. 뭐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시 주석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만난 이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났는데 화상회담을 할 것이다. 화상으로. 예. 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푸틴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그 젤렌스키를 화상으로라도 만나서 중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시 주석이 만난다라고 해요. 그 이제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모스크바 국빈 방문한다는데 오늘은 비공개 양자회담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20일은 현지 시간으로 20일은 비공개 양자회담, 21일은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시 주석과 젤렌스키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젤렌스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모릅니다. 국제관계는 진짜 어떻게 될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그러시죠. 없어서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중국이 제도적으로 3연임하는 지도자가 건국 이래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마오쩌둥과 동수다, 인민 영수다라는 그걸 봤잖아요. 예. 그 안정성의 성장이라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내부적으로 중국은 꾸릴 필요가 있고, 그러면 내부에서 와 우리 시 주석님 대단해요 하고 박수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예. 여전히 미국이 견제하는 걸 견뎌야 됩니다. 중국은. 근데 그냥 맞짱 뜨기에는 아직 중국 힘이 부족하니까 예. 서방의 중국 불신을 완화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중국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미국 일변으로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들어가면 한국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한미일 군사 동맹의 다른 이야기는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한국은 그 하위 파트너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해에서 지금 군사 훈련도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예. 한미일 군사 동맹이 우리가 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세, 열강 구도 속에서 또 중국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그런 또 이웃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 팔아야 되는데 중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거 굉장히 알겠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항을 1급으로 가면 안 된다. 정말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좌우를 잘 헤쳐나가야 된다. 돌고래다. 더 이상 새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